자, 트럼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바이든 시대가 돌아온 지 또 한참이 됐는데도 G2,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이 도대체 현재 어떤 이슈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동시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화 소장, 그리고 보도국 고진경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대만 이슈도 있고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뭔가 좀 예민한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 쭉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갈등이 심한 지점은 코로나19의 기원인데요.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19의 유출지라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죠. 이후 미국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중립적인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기원을 새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이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는 이런 미중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데요.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을 내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사안인 만큼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는 완전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인 쿼드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도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쿼드의 중요성을 두고 공감대를 이룬 건데, 중국은 즉각 타국을 겨냥한 사자체제와 같은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양국이 쉽사리 화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갈등의 지금 촉발되는 이 지점들이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 협상 대표가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중 간에 이제 작년에 합의를 했었던 1단계 무역 합의가 종료되는 시점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1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면서 뭔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미중 간 무역 협상,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무역 협상 이제 원래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관세 전쟁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원래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세 문제를 철폐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긴 방향으로는 맞다,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바이든 정부가요? 네. 예.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풀어주는 것도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거든요. 이게 그렇죠.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풀어줄 거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뭔가 다른 이익을 얻어내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제가 보기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무역 협상이 이제 양쪽이 관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양쪽이 한참 붙었었잖아요. 붙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과 중국의 정치적 이익이 그 양쪽이 만나서 고게 만나는 지점에서 중국이 2천억 달러 수입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건데, 그럼 2천억 달러 수입을 해주기로 한 것들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텃밭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수입해 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그거하고 또 좀 다른 관점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협상을 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미리 예단해서 설명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듣고 있겠어요.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그렇죠. 궁극적인 합의에 닿긴 하겠지만 서로 요구하는 카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네, 달라지죠. 그러면 이게 다시금 재협상을 하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남겨주신 건데, 만약에 이 합의가 다시 하는 날이 도래를 한다면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또 혼란스러워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세를 철폐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뭐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관세 철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세계 무역을 좀 더 촉진시켜서 글로벌 경기 자체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 등등 모든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뭐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놓고 볼 때 그럼 우리한테는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품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품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품, 미국의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쪽의 산업은 우리한테는 조금 좀 타격이 올 수 있죠. 반대로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컴퓨터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종 상품 컴퓨터가 더 잘 팔리게 될 테니까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그 관세 철폐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오는 영향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어느 하나 딱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이제 고 기자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죠. 뭐 대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네. 이게 코로나19가 참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미중이 협상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도 걸림돌로 작용을 할까요? 작용하겠죠. 예. 사실은 우리 고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 그중에 코로나하고 나머지 이슈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이슈 자체고 나머지 이슈는 전부 다 미국의 안보의 문제고 중국과 미국의 안보가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쿼드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대만이 중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국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남중국 해에서 부딪히는 것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G 문제도 통신 기술이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부딪히는데 코로나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지금 뭐 완전히 기세 싸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의 예봉을 꺾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뭐 우한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이제는 그거 밝혀봐야 어차피 다 터진 거고 그 별 실익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는 예봉을 좀 꺾어놓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머지 무슨 뭐 양안의 문제라든가 쿼드의 문제라든가 남중국 문제라든가 아니면 5G 통신 기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의 충돌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속이 참 갑갑해지는 사안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권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과거에서 항상 그 지혜를 얻고 또 선례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의 이제 고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 증시 새우 등이 정말 터졌었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뭐 증시가 꼬꾸라졌는데 그나마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라고 꼽히는 것들은 좀 선방을 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반추가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면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인데요. 과거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취한 주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입니다. 대두 수요가 급감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샘표와 신송홀딩스 등 대두를 이용한 식품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합의 파기를 언급한 직후 샘표는 거래량이 30배 넘게 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주가 상승폭이 3%로 다소 작았지만 거래량이 9배가량 늘었습니다. 유니온과 에스맥으로 대표되는 히토류 관련주들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이 대체제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유니온은 당시 거래량이 80배 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스맥도 거래량이 3배로 늘며 주가가 7% 상승했습니다. 이들 수혜주들은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격화할 때도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들 종목에 다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 기자가 화면에 브리핑을 할 때 자료 화면이 나갔었습니다. 히토류, 대도주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미중 갈등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인데 보면은 사실 뭐 주가가 그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상향이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종목만 좀 잘 선별을 하면은 그래도 접근 가능할까요? 뭐 히토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토류. 네,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일본에다 대고 히토류 그쵸, 가지고 예. 무기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화두장인데 일본이 그때 물러서지 않고 같이 맞붙었죠. 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기업에. 네, 맞붙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한국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국으로 납품이 돼야 중국이 컴퓨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핵심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기로 꺼내 쓰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다 바로 돌아오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가끔씩 정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히토류 뭐 이게 공급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던지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사실은 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히토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이런 것들이 산업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다른 산업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가장 주변에 있는 건 전기, 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원자재. 이것도 원자재죠. 예. 아주 핵심 원자재죠. 근데 양은 조금밖에 안 필요한 거지만 대신에 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전기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분산돼 있어서 어느 한쪽이 한쪽에 의존하는 바가 크질 않은데 히토류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어느 한쪽에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반도체는 한국하고 대만이 주로 만드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히토류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격적으로 자기의 공급망을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미중 네. 갈등 수혜주도 그래서 트레이딩 과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원자재로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소장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미중 갈등 관련해서 수혜 받는 기업들까지 꼼꼼히 정리를 해봤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환 소장 그리고 고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